저희 오늘은 이제 제목에 맞게끔 대구를 보던 이유가 네. 세종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사실 전세가가 안 맞춰주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분양권 자체가 이제 또 괜찮은 분양권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대구는 사실 괜찮은 분양권이 올해부터 쫙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터지잖아요. 2022년도도 있었고요. 네, 22년, 23년 계속 터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물량을 봐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그 대구가 요때 올해 많이 터지고 내년도 많이 터지고. 네. 근데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 인허가 물량이 한 2만 세대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럼 요때 또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겠다 이래 보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좋은 입지의 거는 거의 다 23년도까지 많죠. 네,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그냥 뒤로 갈수록 사실 저희가 이거 좋아 라는 게 조금 없어집니다. 네, 이게 조금 딜레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구를 이제 보면 자 대구에서 우리 CD님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전에 대구에 대해서 속속속 이렇게 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제 입지부터 이래 일단 보자면 아파트 투자니까 우리 학원가부터 봐야 되겠죠. 네. 네. 아무래도 대구니까 네. 교육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대구 학원가 하면 당연히 범삼, 안삼, 특히 네. 범어 맞죠. 그렇죠. 예, 여기에 엄청나게 몰려 있죠. 야, 이거 뭐 가보신 분은 뭐 느끼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가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대도시에 학원가가 잘 되어 있는 거는 근린생활시설 막 빌딩에 꽉꽉 채워놓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네. 뭐 주택가, 구석구석 전부 다 학원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네. 역시 수도 지방에서는 교육 1위 도시. 맞아요. 네. 이걸 보면 뭘 보면 좋냐면 지금 학원 개수가 284개잖아요. 네. 그리고 비용을 보면 1.2만 원이에요. 이 비용과 가격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일단 규모부터 보면 284개인데 지방에서 대구랑 비교해볼 만한 게 부산이 있겠죠. 네. 근데 부산 안 돼요. 안 돼요. 284개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죠. 네. 네. 1위가 화명동. 예, 함영동인데 108개고 네. 남천동 90개고 네. 그다음 사직동 61개. 네. 그다음 이제 비용을 보면 10,000원, 11,000원. 네. 센텀 가야 12,000원. 그렇네요. 근데 규모는 또 좀 다르죠. 네. 네.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200개니까. 네. 그리고 없어요. 이 대구를 이길 만한 지방의 학군. 광주 한번 가볼까요? 광주? 네. 광주. 자. 없습니다. 네. 광주도. 맞죠? 용선동 이런 데도 사실은 네. 좀 146개라고 네. 보니까 질과 양에서는 뭐 네. 지방에서는 그렇죠. 가장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서울에 어느 정도 되는지 수도권에 어느 정도 되는지 가봐야죠. 네. 그러면 경기도 1등이 여기거든요. 네. 요 안양 평촌이겠죠. 그렇죠. 네. 여기가 294개. 뭐 좀 비벼볼만 하네요. 비벼볼만 하죠. 거의 비슷해요. 맞죠? 그렇죠. 비용도 한번 봐주시죠. 비용도 한번 볼까요? 일단 개수. 개수로 한번 볼까요? 네, 개수 서울 네. 900, 강남 여기 대치동 921개. 압도적이긴 하다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평촌 없다. 그다음 이제 목동 뭐 이런 데 양천구로 가봐야죠. 목동 137. 137개. 이게 좀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는 합쳐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한 200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위에 저기가 이제 여러 개가 흩어져 있어요. 네, 137개. 여기도 있네. 맞죠? 거기가 돼야죠. 그 다음에 중계. 네. 여기가 이제 서울 위인데 227개. 네. 그러니까 이제 규모만 보면 서울 다음입니다. 그렇죠. 보면. 거의 안양 다음. 네. 그렇죠? 그다음에 1.2만인데 요 1.1만. 여기 1.2만. 목동 1.3만. 네. 와, 네. 역시 목동 1.4만까지. 네. 강남 여기 2.7만. 대치동. 네. 신사동 뭐 2점. 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은 거의 2만이 다 넘어가네. 네. 평촌은 1.2만. 네. 거의 평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나 비용. 어차피 비용 자체는 소득 수준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규모나 뭐 비용이나 질과 양에서는 경기도 안양에서 1등인 평촌. 거의 비슷하다. 네.
물론 요거는 호갱노노 자료를 참고로 네. 일부러 이걸 참고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통계 자료까지 들어가고 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교육 열의 이런 것도 이제 무형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서울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맞아요. 그 흔히 말하는 그 대구 수성구에 좀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의 이제 집안을 더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나? 그랬잖아요. 네. 할아- 할아버지의 재력,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렇죠. 네. 네. 자, 이래서 이제 학군은 이제 대구만 본다면 수성구가 단연 1등인데, 네. 굉장히 경기도 1등에 비빌 정도로 네. 굉장하다. 대단하죠. 네. 지방에서는. 그렇죠? 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여기 월성동 라인, 네. 달서구 쪽 많이 보죠. 맞습니다. 네. 비용은 여기가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규모를 보면 한 124개. 네. 네. 그래도 뭐 일반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능가하는 그렇죠. 지역이죠. 네. 그래서 학군지로만 봤을 때는 수성구를 가장 먼저 보고 네. 그 다음 이제 달서구로 본다. 그렇죠. 그 학군지로 봤을 때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를 보냐면 상권을 보겠습니다. 상권을 보니까 단연 이제 여기 대구 여기 동성로 있는 네. 반월당역 북쪽, 예, 그렇죠. 북동 측으로 여기가 단연 탑이다. 그냥 거의 대구는 공간 구조가 어떠냐면 중간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땅값이 가장 비싼 데는 여기고, 그렇죠. 집값이 비싼 데는 수성구고. 수성구고. 너무 가까운 데는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부산으로 따지면 서면 같은 그렇죠. 곳, 서울로 따지면 뭐 명동, 종로 이런 그렇죠. 곳. 네. 네. 여기는 수성구는 강남, 네. 해운대 같은 곳. 네. 이런 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권은 여기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다음 달서구도 조금 있네요. 네. 수성구는 상권이 강하지는 않다, 맞죠? 네. 뭐 예. 달서구의 월성 쪽은 뭐 과거부터 좀 유명했던 상권 지역이라고 봐야죠. 왜 오프라인으로 되지? 꺼졌나요? 네.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살아있나? 이거는 살아있고. 잠시만요. 순간 끊겼던 거. 28명이 들어있네. 네. 다시 연결하면 되려나? 네, 연결 중인데. 조금 기다려보죠. 소리는 나나? 끊기진 않았네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냥 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사고입니다. 네.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되고 있네요, 그죠? 네, 되고 있다. 뭐 되고 있죠, 여러분들. 네. 되고 있으면 이 채팅 좀 남겨주세요. 네. 자, 이제 어디고? 대구. 네. 영상은 돌아가고 있답니다. 네. 자, 지구도 돌고 영상도 돌고. 자, 보자. 아까 상권까지 했죠. 네. 그 다음 이제 대구의 주요 교통 봐야죠. 네. 상권과 이 학구는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되는 게 이 위주로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또 고가의 주거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학군 받고 그 다음 교통, 주거지, 상권 받고. 상권 받고 이제 교통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대구는 이제 일단 지하철은 요 2호선이 가장 비싼 라인이죠. 네. 핵심 라인입니다. 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네. 그렇고요. 네. 이 2호선 라인이 황금 노선인 것 같아요. 네. 2호선 라인이 황금 노선이고, 그리고 도로는 이제 요 도로가 뭐였지? 달구벌대로였나? 네. 달구벌대로. 네, 그 위에가 이제 태평로. 네. 이 달구벌대로가 가장 이제 좀 메인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렇죠. 투자자가 봤을 때, 이 네. 달구벌대로 따라서 또 2호선도 형성되어 있고, 이런 기반 시설들이 형성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좀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달구벌대로고, 여기는 위에는 무슨 대로였죠? 태평로. 태평로. 네. 달구벌대로와 또 태평로가 네. 또 큰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또 대구 기차역, 대구역. 네, 대구역이 있고 사실 더 큰 거는 지금은 이제 동대구역이죠. 그렇죠. 이제 교통의 중심이 거의 네. 동대구 쪽으로 갔다. 대구역은 KTX 안 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서대구역을 그렇죠. 네, 서대구역은 서대구역을 KTX 씁니다. 발전시키고 있다. 네. 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은 낙후된 지역. 네. 네, 부산으로 따지면 약간 사상 비슷한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이고 네. 서울로 따지면 좀 뭐랄까 금천구로 하기엔 좀 그런가.
그렇죠. 강서구 하기에는 그러니까 또 서울은 너무나 좀 상급지에 또 네, 특화된 맞죠.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공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약간 동쪽보다는 조금 덜 선호한다. 네.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뭐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래가 기대되는 곳. 그렇죠. 이제 가치 대비 이렇게 워낙 요 밑에서 올라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업무, 그다음에 주거 복합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단점이죠. 네. 주거부터 들어온다는 거.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 가능하면 네. 아빠는 출퇴근하고 네. 가족은 좋은 동네에 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먼저 들어오고 뉴타운이나 뭐 도시재생 이런 거 하면 미분양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뉴타운도 하고 뭐 이런 주거가 들어오니 안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렇죠. 송도도 그랬었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약간은 후행 지역, 이제 여기 평리 촉진지구. 평리 촉진지구 있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 때는 오히려 이제 상급지부터 보겠죠. 네, 뭐 당연합니다. 지금은 뭐 딱히 매력적인 지역은 아닙니다. 또 이제 주요 일자리들은 대구에는 중심지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자리가 많이 빠지고 이제 소비 도시로 바뀐 지 꽤 됐죠. 부산과 더불어서. 네. 그래서 자, 뭐 지금은 홍준표 시장께서 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실제로 홍준표 시장에 관련된 그 시에서 또 하는 유튜브인가 뭐 또 있더라고요. 뭐 홍카 TV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는데 참 대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 특히나 뭐 진짜 그 효율적인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대구시에는 트램 안 한다.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나 이런 호재를 좀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개발 정보를 찍으면 이런 호재들을 일단은 한눈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메인 호재들이, 교통에 대한 메인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하철 이제 연장 이런 거죠, 있죠. 지하철 연장하면 요런 동대구 광역철도 이건가? 저기 여기 경산 쪽으로 이제 가는 호재 있거든요. 1호선 연장, 네. 요런 호재들 있고. 네. 다음 이제 거의 도심의 그 엑스코선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호재잖아요. 맞아요. 대구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맞죠? 엑스콘선 있죠. 왜냐면 도심을 이렇게 관통해버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노선이 사실 도심을 딱 관통하면서 좋다 맞죠? 폴리스 저기 3단부터 해서 쭉 해서 이게 범어 쪽으로 아마 내려오는 거 맞네요. 여기 해서 이제 지금 예정은 요 범어역 그리고 또 범어 사거리 여기 선다 만다 말은 있는데 정해진 거는 없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MBC 내거리 같은데. MBC 내거리. 네. 자, 요런 느낌. 그래서 이제 범어 쪽에 사실은 호재가 있어줘야 교통을 연결시켜줘야 그렇죠. 관심을 가지죠. 네. 똑같은 철도 호재인데 강남을 연결시켜줘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맞습니다. 똑같은 교통 호재인데 해운대를 연결시켜줘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수성구 쪽은 특히 범어 쪽은 그 주거 호재가 가장 강력하죠. 뭐 지방 이전이라든지 MBC 방송국 이전 부지 후적지 개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상복합 좀 좋은 주거가 들어올 거니까 그게 가장 좀 큰 호재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아파트 뭐 주거지의 핵심은 여기 수성구잖아요. 근데 이 수성구와 엑스코선을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로 가면 동구지 않습니까? 이 엑스코선 따라서 있는 이 라인들은 수성구에 좀 준해서 아파트 가격이 따라오르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좀 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뭐 30이었다면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50, 60까지는 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또 세로축으로 엑스코선이 또 나는 그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교통을 보면 가로축, 세로축 뭐 이렇게 좀 좀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거의 가로축들이 많죠. 중구 외에는 대부분 이제 가로축이기 때문에 엑스코선이 그 세로축을 이어주는 그런 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 하면 예전에는 좀
낙후된 그럼요. 좀 약간 그런 네. 지역이었다가 동대구 한승센터가 개발되면서 그렇죠. 많이 올랐지만 네. 또 많이 위상이 좀 올랐지만 또 여기 엑스코성과 여기 촉진지구 이런 게 들어오면 신암루타운. 예, 동구의 위상은 많이 좋아질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우리 대장님께서 항상 뭐 토지 강의 때도 하시겠지만은 교통과 주거가 좋아지는 곳은 물론 당연히 이제 일자리도 포함되지만은 이 도심에서는 일자리가 생기기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심에서는 교통과 주거가 바뀌는 곳이 굉장히 핵심 그렇죠. 지역이다. 네. 여기가 바로 동대구.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수성구 다음 달서구 이래 갔다면 이제는 수성구 다음 수동구라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쪽도 빼놓을 수는 없다. 이제는 빼놓을 수 없죠. 예, 장바구니에서 빼놓을 수는 없다. 네. 요 동구를 보시면 이제 대구에 대구도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하는 게 훨씬 잘 보입니다. 이 공간, 도시의 공간을 이해할 때. 이 동구라면 요런 데도 동구잖아요. 그렇죠. 요런 데도. 네. 근데 요런 데를 이제 조금 보다도 요 중심에 가까운 동구 있죠. 네. 요런 데가 당연히 좋겠죠. 딱 거기만 딱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대구는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보면 중구를 중심으로 북구에서도 중구 가까운 거, 네. 서구에서도 중구 가까울수록 네. 좋고, 남구에서도 가까울수록 좋고, 달서구에서도 좀 가까울수록 좋고. 왜냐면 이 도시 공간 구조 자체가 하나의 핵, 그렇죠.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서울은 세 군데 핵이잖아요. 네. 예, 여기 한양 도성해서 종로 중구 있는 거, 그다음 네. 강남, 왼쪽 밑에는 여의도 영등포. 그렇죠. 부산은 이제 광복동, 남포동 있는 광복동, 그 다음에 서면, 해운대, 그리고 강서. 이제 나중에는 강서까지 해서 4개 핵으로 그렇죠. 바뀌고, 예. 근데 대구는 사실 이렇게 단핵하고 예, 그러죠. 단핵하죠. 네. 여러 개 핵을 바꾸자니 인구가 조금은 예. 다른 데보다는 좀 작죠. 근데 이런 제가 볼 부산, 때는 이제 서울보다는. 다핵화를 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교통이 좋아지는 막 공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 다핵화 구조로 또 갈 확률도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군위군 또 대구로 편입이 된다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올해 될 예정이라고. 네, 원래라면 올해 초 이렇게 됐었어요. 아니 되지. 작년이었지. 작년 뭐 제가 강의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원래 됐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뭔가 이제 좀 안 맞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통 호재도 받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호재들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굉장히 많죠. 예. 너무 많아. 이건 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도심 재생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를 재생한다. 그러면 도시가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도심 재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네. 그냥 리빌딩입니다. 네. 그냥 다시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시 갈아엎기에는 원래라면 시에서는 이렇게 좀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좀 계획적으로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뭐 좀 주거 안정화.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대구시는 칼을 뽑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경북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빠른 성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빌딩도 좀 빠르게 해야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그렇죠. 물론 뭐 또 상처도 있고 후유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향후 대구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영향력을 저는 갖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입주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왕 리빌딩이 된다면 이때 좋은 데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대한민국 네.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의 꿈은 뭐냐면 더 좋은 내 집 마련. 그렇죠. 네, 내 집 마련. 내 집이 있다면 더 좋은 집. 그렇죠. 네, 이게 가정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이런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목표도 있고 꿈도 있고 로망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서 지방으로 많은 게 손꼽히는 곳이 뭐 인천하고 대구 아니겠습니까? 네.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인으로 들어와서 대구 내에서는 또 어디 이렇게 좀 어디 지역부터 이렇게 될까 보기 위해서는 일단 대구의